자, 어깨에 힘 빼시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좋아요. 네.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남자에게 저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걸요. 새벽 5시 남편이 낚시채비를 챙기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아침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라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장을 먹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TV를 켜니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년층 운동으로 파크 골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웃으며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뭔가 해볼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등산은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고 골프는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조항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속으로 삼키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 저녁놀이 참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파크 골프장을 검색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시립파크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회원 가입비 3만 원. 내일 가볼까?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52살의 중년 여자가 아니라 어딘가로 나들이 가는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60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 어르신들이었고 간간이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이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회원 가입하려고요. 좋으시네요. 요즘 50대 분들 많이 오세요. 간단한 서류 작성하시고 클럽 대여하시면 됩니다. 3만 원을 내고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김민희. 제 이름이 적힌 회원증을 보니 뭔가 새로운 세계에 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클럽을 빌려 잔디밭으로 나가니 여러 조가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서툰 손놀림으로 공을 쳐봤습니다. 자세가 좀 굳으셨네요. 허리를 좀 더 숙이고 치셔야 해요. 옆에서 한 남성 어르신이 조언해 주었지만 그저 의례적인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쯤 혼자 공을 치다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만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혼자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쓸쓸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파크 골프 시작했어요. 그래, 시간이나 때우지 뭐.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나 때우라고? 당신은 낚시 갈 때 시간 때우러 가나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가서 파크 골프를 잘 치는 분께 여쭤볼까? 아니면 그냥 혼자 조용히 칠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제주도 못 올 것 같아. 남편 회식 있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 공이 제법 멀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늘 폼이 아주 좋으신데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의 깔끔한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눈가에 잔잔한 온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봤는데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저는 그분과 함께 공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강대식. 사업을 하다 은퇴했고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꺾지 마시고 팔 전체로 밀어내듯이 치세요. 대식 씨가 제 뒤에 서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와, 이번엔 진짜 멀리 갔네요. 역시 자세가 중요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파크 골프장에서 대식 씨를 자주 만났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공을 치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집에 계세요? 대식 씨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취미 생활로 낚시랑 캠핑 다녀요. 주말마다 혼자요.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지내다 보니 말 상대가 없어서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파크 골프 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좋네요. 대식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났습니다. 대식 씨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눈빛. 이건 그냥 친절한 거겠지. 나이 드신 분이 후배한테 잘해주시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20대 초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대식 씨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크 골프장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니 씨. 저 강대식입니다. 어제 파크 골프장에서 만났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를. 아, 관리사무소에 양해 구하고 회원 명단에서 찾았어요. 혹시 실례였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카톡 하셔요? 제가 카톡 아이디 드릴게요. 거기로 연락하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대식 씨와 카톡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첫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니 씨, 오늘도 파크 골프 오시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 네, 2시쯤 갈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에 갈게요. 같이 치시죠. 이모티콘으로 웃는 얼굴이 왔습니다. 저도 웃는 얼굴을 보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만나 공을 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식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니 씨는 결혼 생활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범하죠. 평범하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저는 아내랑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일만 하다가 보내줬어요. 대식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아내도 미니 씨처럼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이제야 후회되네요. 괜찮아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위로가 되네요. 대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다던데 파크 골프 치고 근처 카페 가실래요? 카페라니. 남편과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카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사이잖아. 카페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뭐야? 김치찌개요. 또, 어제도 찌개였잖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 속 대식 씨의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카페에서 대식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20대 연애 시절 이후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식 씨는 제 기호까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남편은 30년을 살면서도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미니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땐 되게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웃는 얼굴이 예쁘세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예쁘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 보이는 거죠. 대식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에게 동네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식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니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요? 제가 아는 바닷가 좋은 데가 있어요. 드라이브요?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야.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차 안에서 대식 씨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니 씨 남편분은 미니 씨한테 잘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면서요. 근데 미니 씨 표정 보면 평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요즘 세대 남자들은 다 그렇죠. 뭐, 저는 아니었어요. 제 아내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거든요. 대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미니 씨, 네, 오늘 이대로 집에 보내드리기 아까운데. 대식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저도, 그래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해놨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디야? 왜 늦어? 그 같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 있든 관심 없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숙소가 보였습니다. 미니 씨, 대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이야기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유부녀야. 22년을 남편과 살았어. 아이 둘을 낳았고 가정을 지켜왔어.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어?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1년에 한 번 보는 자식들? 텅 빈 집과 외로운 저녁? 미니 씨, 싫으면 그냥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제가 너무 성급했죠? 대식 씨가 차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식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탱해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지나고 좁은 계단을 올라 낯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대식 씨가 조명을 켰습니다. 평범한 공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 미니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대식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대식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대식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향수 냄새, 다른 심장 박동 소리.
미니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52살의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옆에서 대식 씨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나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작은 거울을 보니 흐트러진 머리와 번진 화장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대식 씨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네. 집에 가봐야 해요. 그러시구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대식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니 씨, 오늘 제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건넌 그 강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네 집에 술 먹다가 늦어서 자고 왔어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더 슬프네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어냈지만 죄책감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식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파크 골프장 가세요?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대식 씨를 찾아서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를 가지고 논 건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심으로 날 대했던 그 사람이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식 씨의 프로필 사진,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낚시를 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다시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파크 골프장 입구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식 씨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대식 씨는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웃음, 저를 볼 때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식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대식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분도 파크 골프 치시나 봐요. 그런가 보네. 대식 씨의 차가운 대답. 그들은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대식 씨의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식 씨에게 저는 그저 외로운 중년 여성 중 하나,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오빠, 지난번에 갔던 그 카페 또 가요.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카페, 우리가 갔던 곳이잖아.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파크 골프, 카페, 드라이브, 그리고 저는 파크 골프 클럽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22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를 낳아 키운 세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뎌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얻은 게 이겁니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식 씨와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타이핑하다가 지웠습니다. 이런 메시지 보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대화창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식 씨의 연락처를 삭제하려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이면 내가 겪은 이 모든 게 대체 뭐란 말이야. 파크 골프장 저편에서 대식 씨와 그 여자가 웃으며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빠에게 나는 양다리 중 하나였구나. 아니, 어쩌면 양다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 다리 중 하나. 핸드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지? 당신도 나한테 이런 존재잖아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클럽을 주워들고 천천히 파크 골프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대식 씨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할 것인가.